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잠실교당 성타원 정조른 교도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타원님과 지난 시간에 우리 원불교 봉공회 또 여성의 태동 그 초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여성회가 태동되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시고 정말 여성회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성회의 해외 활동에서 해외 국제 세미나에도 참석하셔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쌓으시고 또 원불교를 알리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 세미나 활동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국제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봉공회로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그것이 여성회로 여성 단체 활동으로 이제 이름이 매겨지는 첫 그 기회였는데 처음 마닐라대를 참석했을 때는 그야말로 문화 쇼크를 느껴서 네. 그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그렇게 그 인권에 대한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그 운동이라든지 또 평화 운동이라든지 또 가족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가족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숙되지 않는 주제들이어서 엄청 큰 문화 쇼크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그 95년도 세계 북경 여성대회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이제 잘 해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1995년도죠. 북경에서 열렸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여성 종교 단체로서 그 원불교 NGO 그 여성 종교 단체로서 네. 이제 참여를 할 때 주제 발표를 하는 세미나를 저희도 이제 포럼이라고 하는데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종교인의 사회적인 역할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이제 발제를 해서 발표도 저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어떤 한국의 문화를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그때 저희가 봉산탈춤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 한 회장님 탈춤을요? 네, 예. 민성을 교우님하고 더운 여름까지 뻘뻘 땀 흘리면서 이제 옷도 입고 예. 그렇게 이제 입은 채로 가서 주제 발표도 하고 또 이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봉산탈춤을 시연을 하면서 거기 참석했던 포럼에 참석했던 그 외국인들하고 한국 문화를 나누는 그런 이제 경험도 했습니다. 네. 또 기억이 이제 가장 저한테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비타트 대회라고 해서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 주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오 회의와 NGO 회의가 며칠 상간으로 같이 열렸었는데요. 우연히 제가 지오 회의에 관람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그때 이제 느꼈던 부분은 유명한 심리학자가 앞으로 우리 그 세계가 지속 가능한 가족, 주거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삶을 꾸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바야흐로 우리 원불교의 교리가 대사회화, 세계화해 가는데 앞으로 이 상담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큰 활로의 그 어떤 통로가 되겠다라는 네. 거를 참 느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는 바로 상담 공부에 이제 95년 9월부터 제가 그 돌아가서 공부를 이제 했기 때문에 하던 과정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 원불교는 새로운 교화 통로에 상담이라는 기제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또 크게 느꼈던 그런 세미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사실 교단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지금 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상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담 쪽에 정말 문을 두드리면서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또 특별한 뜻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원광아동상담센터라든지
저는 이제 은혜 전화 이제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이 본공대 사회 활동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객관적인 학문적인 상담 공부가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전부 우리 교법의 충체더라고요. 뭐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리가 약재고 교당이 병원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크게 느끼면서 정말 상담이 교화의 이제 통로로 네. 나서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네. 그렇게 해서 석사, 박사 학위 과정 공부까지 일부러 정말 이 방면으로 예, 교단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 쉽게 이렇게 결정하기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학원까지도 진학을 하시게 됐어요? 기왕이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어쩌면은 이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 마음 공부도 더 깊이 연구도 해야 되고 상담 기제와 어떻게 또 그 융합해서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려면 좀 더 전문성이 필요했고요. 또 뭐 결정적으로는 저희 그 마음 공부의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이 후천 개벽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교화의 통로이자 상담이 기제가 함께 만나진다. 이거를 이제 깊게 느꼈기 때문에 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쌓은 경험 또 여러 가지 지식이 교단 안팎으로 뭐 아낌없이 이제 상담 분야에 발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분야의 활동이 그동안 어떻게 또 전개되어 왔는지 발전 과정을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한 것은 저희가 그 상담 연구회를 이제 발긴 모임을 하면서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앞서 여지껏 얘기한 어떤 본공회에서의 상담에 대한 활동 혹은 더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적용하고 우리 교리와 함께 활동을 하는 가운데 1996년도에 이제 저와 같은 뜻을 가진 관심 있는 출제가 교도들이 원불교 상담의 이론을 이제는 확립해 나가야 되지 않았나 할 시점이 됐다. 이제 거기에 저도 마음을 함께 이제 내서 96년 1월에 저희가 첫 발긴 모임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발긴 모임이 시작된 것이 이제 다음 해 97년도에 저희 그 원불교 상담 연구회가 창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일반 그런 상담과 우리 원불교 교법을 바탕으로 한 이 상담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모든 상담 이론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적인 사상, 인간관이 있다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원불교 교법에 의한 어떤 상담을 하게 될 때는 네. 이제 세계관, 인간관을 이제 들 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자기 안에 불성이 있다라는 자성부를 밝히면 자기의 중심을 그 원래 자기를 회복하기에 굉장히 이제 용이하고 네. 또 그것이 사은의 어떤 그 은관계로 해서 모든 만물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나와 너하고의 관계를 아주 은혜로운 그 긍정적인 관계로 경험하면서 그 부분이 자기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큰 핵심이 되는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다른 네. 상담과 비교해서 아주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본래 나의 참모습을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고 귀한 내 참모습을 잘 발견할 수만 있어도 정말 상담의 절반은 진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 내의 상담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원불교 상담학회 그 산하의 둥근마음 상담연구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원불교 상담연구회에 처음 이렇게 출범하게 된 그런 동기를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역시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객관화된 상담학을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원불교의 교리가 그 원리와 방법이 전부 다 그 상담의 이론이 다 녹아 있더라.
그러니 교화의 어떤 새 통로로서 원불교 상담이라는 통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새 서양에서는 동양 사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소위 제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문화 시대는 마음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그만큼 과학과 도학이 병진해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원불교의 이 마음 공부는 네. 앞으로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후천개벽 사상이 지금 그 서양인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개교 동기하고 맞서서 정신개벽 사상, 우리 마음 공부 이 내용을 정말 객관화시키고 네. 편리하게 대중화시켜야 될 그런 이제 사명도 있겠죠. 네. 특히 이 동작구, 관악구에서 위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이 전개가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상담 연구회를 이제 창립하고 또 둥근마음 상담 연구소도 이제 1990년대 이제 만들고 그래서 운영을 이제 상담을 이제 하면서 활동을 넓혀가려던 찰나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네. 교육부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청소년들 인성 교육을 프로젝트화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 거기에 이제 시범 그 기관으로 교육부에서 원불교에 요청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동작 관악지구에서는 저희 원불교 쪽에 위센터를 세우는 것을 제안이 들어온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1년 전에 둥근마음 상담연구소에 여러 가지 매뉴얼도 준비해 놓고 어떤 상담이 진행됐던 예. 현황도 가서 보고하고 하니까 이러면은 충분히 그 네. 위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수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예,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위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위 에듀케이션 이모션이라 그래서 이제 정서를 다루는 교육적인 인성 교육 뭐 이렇게 이제 약자로 합성어가 된 용어인데요.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 이제 왕따라든지 뭐 우울한 아이들, 가출하는 아이들 또 부모하고의 어떤 가족 해체로 인해서 학교를 오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애들에 대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돕는 상당 기관이 위센터거든요. 네. 그래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는 산하 99개 학교에서 저희 위센터를 찾아오는 이제 그런 MOU를 맺고 상담을 이제 했죠. 네.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방문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직접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심정, 환경, 여러모로 뭐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됐을 것 같아요. 상담을 받은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들의 문제를 좀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지만 차츰 저희 마음 공부의 프로그램을 이제 그 상담에다 적용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 내용을 이제 일주일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또 짜보고 3일 하는 교육으로도 짜보고 했을 때 아이들이 차츰차츰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들을 찾아가고 어떤 이제 부적응했던 요인도 알고 또 건강해지고 스스로 학교로 돌아가는 데서 재미를 느끼고 하는 이제 그런 좋은 효과가 나기 시작했죠. 네. 네. 사실 상담가에게는 이렇게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들 학생들을 보면서 네. 가장 좀 뿌듯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았겠지만 좀 지금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 상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그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위한 이제 상담 기관이지만 가끔은 그 위기 상담 요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해하는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 학생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요청하면 저희가 가서
공감도 하고 또 그 아이가 원하는 부분의 것을 함께 하면서 이제 심신을 좀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일도 저희 그 위센터를 통해서 참 여러 번 있었고요. 신문에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네.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왕따를 당해서 가출한 아이가 중학교 여학생들이 참 안타깝게도 임신을 해서 말은 못하고 상담실에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부모에게 알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마음 상담가도 양성을 해 오셨어요. 이 어떤 분들이 원마음 상담가가 되고 있나요? 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상담 연구에 10년을 이제 준비하고 난 뒤에 상담 학회로 저희가 2년 전에 이제 출범을 했죠. 이제 거기에서 학회 자격으로 원마음 상담사를 지금 배출을 1기를 했습니다. 27명을 네. 해서 일단 학회에 가입을 하는 관심 있는 원불교인이나 또 일반인도 준회원으로 가능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정 과정을 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료 과정을 끝내면 자격을 취득하고 난 뒤에는 상담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저희와 함께 동참하는 네. 그런 자격이 되겠죠. 네. 이 상담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원불교 상담사가 되고 싶은 분들 있다면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지금 뭐 원불교인들도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현상이 많다 보니까 상담 공부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교무님들도 관심 있게 지금 상담 학회도 그렇고 또 그 밖에서도 상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리 공부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상담 학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도 하고 또 교육과정도 열어서 네. 함께 하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밖에 둥근마음 상담연구소는 또 어떤 활동들을 펼쳤습니까? 네, 둥근마음 상담연구소는 일단은 상담 인력 양성에 주력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둥근마음 카운슬러 대학을 2년제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10년 동안 5기를 한 100여 명 배출을 네.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전문인으로서는 지금 한 27,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이제 저희가 교화 활동에 함께 하는 것으로서 단장 중앙들 훈련하는데도 저희가 의사소통 방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모 교육도 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30, 40 가족 세대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 마음 공부 네. 플러스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는 이제 문사부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청소년국과 함께하는 이제 그 아까 ASM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 인성교육을 학교 안팎으로 또는 교화지에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한 4년간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 MOU 맺은 것이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살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작년부터는 이제 여성회가 그 캠프나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이제 하고 저희는 상담 파트 또는 이제 인성 교육을 하는데 특히 그 군 상담에서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서요. 예. 수도사령부에서 이제 올해도 연락이 와서 좀 그 요청이 지금 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고무적이죠. 네, 그렇군요. 앞서 그 가족뿐 아니라 단장중앙, 교당에서 네. 단장중앙들을 위한 그런 네. 상담도 하셨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네. 교당에서 단장중앙들이 제가 교육자로서 교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정말 단원들을 관리하고 제대로 대화하는 과정이 이게 순조롭지 못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참 많거든요. 이 자리에 많은 그 제가 교육자분들도 좀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단장 중앙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단원들을 잘 상담할 수 있을지 뭐가 네.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뭐 다 사람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단장 중학은 이제
지도자급이 되기 때문에 단원들의 마음을 함께하는 수용하는 자세가 이제 아마 먼저 으뜸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단장이 주장을 하거나 의견을 내더라도 그 단원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한 뒤에 그 다음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좋은 네. 단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단장 중을 비롯한 재가교육자분들이 이런 원불교 훈련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도움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그 군에서의 어떤 상담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구체적으로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군 상담도 이제 그 현대에 들어서 이제 군인들이 사실 과거의 청년들보다는 그 현대에 아주 그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군에 갔을 때 자유분방하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과거보다는 많이 융통성 있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 갇혀져 있는 통제받는 곳에서 그 극복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많고 또 상하 관계 속에서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무력한 어떤 우울감에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군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상담을 시작을 이제 잠실교당에서도 사실 수서 지역에 가서 고정적으로 법회도 보면서 저희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간 실시하다 보니 그것이 지금 수도사령부도 그렇고요. 또 강원도의 인제교당 그쪽에 군교하는 곳에도 저희가 출장 가서 지금 작년에도 강원도까지. 네네. 그래서 군인들이 무척 좋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합니다. 정말 그런 전방 지역은 정말 따뜻한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오시기만 하고 얘기만 할 수 있어도 뭐 모든 고민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담 기법이나 또 상담 모형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아무래도 상담, 특히 우리가 원마음 상담이라고 이제 물교 상담 이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듈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상담 기법도 저희가 적용을 하지만 아무튼 더 으뜸되는 우리 마음 공부를 잘 녹여서 편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려면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 개발이 필요해서요. 개발을 이제 다양하게 지금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그 청소년 인성 교육에서 저희가 쭉 누적된 어떤 검증된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ASM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은혜 상담이라든지 이제 인지적 접근, 또 정서적인 접근 이런 이제 상담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앞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좀 많이 다양화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하다 보면 상담실 오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하게 되면 더 쉽게 좀 상담에 응할 것 같기도 한데 호응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찾아오는 상담이라서 그 거부감 없이 소극적인 내담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상담 유형인데요. 위기 상담도 찾아가는 상담이 되기도 하고 또 길거리 상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흑석역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상담 기재를 가지고 검사도 하고 간단한 평가도 하면서 상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뭐 손자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회관에 와서 또 더 긴 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찾아가는 상담은 1:1 맞춤형 상담이라 현 시대에 좀 적절한 상담 기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뭔가 상담받고 싶어서 어딘가 좀 찾아가야 된다면 네.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부담감이 있지만 그냥 좀 편하게 어디서든 좀 만날 수 있는 상담자와의 그런 상담은 더 좀 넓게 보편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원불교 상담 프로그램도 좀 체계화되고 또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축적된 어떤 상담 경력이 특히 이제 위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이제 드러나긴 했습니다.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씩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을 통해서 변화된 과정으로 가는 그 교육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교육청에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효과 검증을 했었는데 저희 위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이 아주 그 우수 선정 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되는 바람에 네. 부모 교육하고 적응 교육의 ASM 프로그램이 돼서 그것이 이제 체계화된 게 문체부에서 하는 그 ASM 프로그램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성교육 그 프로그램으로까지 선정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렇군요. 이런 전문적인 상담은 뭐 교화에도 굉장히 간접 교화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교화에도 일단 뭐 둥근마음 상담연구소로 찾아왔던 그 내담자 어머니가 그 마음공부 상담으로 일기 쓰기를 통해 갖고 아이도 네. 변화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으면서 한강교당으로 또 원당교당에도 지금 네. 이제 상담원 중에서도 입교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네요.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십 년간 상담을 해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처음 30년 전에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 마음에 대한 그 이해와 그 내용물은 시대를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초기 그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일터로 사회로 나오는 시기여서 고부 갈등의 문제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뭐 그 장녀와 뭐 차녀의 그 막내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네. 부분의 상담이 좀 주류를 이제 이뤘다면 그 90년대를 넘어 2000년 사이에는 IMF가 우리가 이제 네. 생기면서 IMF의 그 가족 해체 현상으로 인해서 부부 갈등 또 이혼 상담 또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어떤 고충 그런 상담으로 이어졌죠. 네. 이제 그럼 최근에는 또 이제 1인 가족으로 지금 세대가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죠. 독거노인도 있고 또 비혼 젊은이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독감과 싸우는 어떤 노이로제 혹은 이제 병명으로 뭐 굳이 얘기는 않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네. 신경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보지 말고 상담가 혹은 병원을 병행하면서 적절히 치유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런 유형으로 네. 지금 변화해 오고 네. 있네요. 사실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판가름하기가 좀 어려워서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좀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네. 네. 이제 상담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상담 자체라는 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눠서 소통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의미를 따져보면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좀 내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에 두 번 생각해서 결정이 나면 그때 바로 찾아온다면 네. 아주 가벼운 어떤 자기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또 깊은 고민까지 다 상담의 어떤 전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상담을 받는다기보다 좀 나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 대화가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병이 이렇게 스며들기 전에 좀 가볍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네.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온 사람이 의외로 자기의 깊은 뿌리의 마음을 발견해서 본격적인 상담으로 도움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수십 년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이고요. 네. 또
뭐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보람도 컸을 텐데 상담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들려주실까요?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잘 이해 못해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를 부모의 의지로 혹은 무지로 인해서 아이는 상담받고 싶은데 상담을 이제 중단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저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보람이 있는 일도 좀 상담 사례에서 있는데요. 대상이 뭐 그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동 청소년 시기에 상담을 사실 이제 손자녀 그 가정에서 할머니 손잡고 상담을 받던 아이가 어느 날 까똑으로 저를 찾아 들어왔어요. 네. 그 10년 전에 거기에 선생님 아니시냐. 아, 자기가 누구누구고 그때 이런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찾아오는 가슴 청년들이 벅차고 있어요. 반가웠을까요? 그 아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서 그렇게 또 취업까지 했다는 걸 듣고 저도 너무 고맙고 보람된 순간이었죠. 네, 네. 그런 경우들도 있군요. 네, 그렇군요. 또 생각이 나는 건 노인들도 있습니다. 요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독거 노인도 많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집단 상담을 했는데 뭐 경제적으로는 아주 여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아주 외로운 그런 남자 노인들이 처음에는 거부하고 저항하고 관심 없어 했지만 차차차차 이제 집단 상담에서 다른 그 집단 노인들과 동참이 되면서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네. 새로운 가족 탄생 이런 주제로 발표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도 노인 세대에 들어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또 보람을 또 찾기도 하고 했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많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러신데 이 상담자의 기본 자세라고 할까요? 네. 상담에 임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상담자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 강령에 저희가 지켜야 될 수칙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은 자기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일부터 첫째 시작을 해서 내 안에 그 상처감이 다른 내담자에게 오히려 투사돼서 뭔가를 그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답감정 같이 저희는 분석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 분석을 네. 이제 슈퍼비전이라고도 하고 자기 분석을 받아서 자기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꾸준히 계속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죠. 이제 그 밖에는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죠. 이제 원불교 상담사는 더 어렵습니다. 저희 망공부의 성리 공부도 지금 열심히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공부를 바탕해서 그것이 이제 상담이라는 기술을 플러스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의 그 마음 공부에 그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해야 될 예. 것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렇군요. 그 둥근마음 상담 연구소 통해서 원마음 상담가들 앞서 네. 이제 많이 배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이렇게 원불교 어떤 교리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공부를 하고 또 문학 감정을 하는 그런 말하자면 훈련이죠. 이런 과정들이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일단 자격 이수의 최소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면 자격증이 나오지만 그 후에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또 이수해야 됩니다. 네. 뭐 2년 내에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또 자기 분석 슈퍼비전을 얼마나 받아야 되고 이런 꾸준한 그 상담가로서의 그
노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뒤따르고 있죠. 네. 그런 후배들 또 양성하면서 오는 어떤 좀 뿌듯함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뭐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 또 후배들이 상담하는 어떤 그 태도라든지 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서로 네.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네. 성타운님이 이렇게 정말 수십 년을 이 상담 분야, 특히 원불교에 정말 큰 어떤 한 곳을 맡고 이렇게 역할을 하시기까지는 이 가족들의 정말 내조, 예, 응원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떤 도움과 또 어떤 응원들이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 그늘이 지어지고 그 그늘 밑에 가려진 많은 수고가 항상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저도 느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저희 남편이 되겠습니다. 세산 지금- 오영세 네, 교도님. 네, 처음부터 저희 집에서 법회 볼 때부터 물론 본인의 만족과 본인의 어떤 그 의지로 함께 저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많이 격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좀 그 넉넉한 충분히 함께하는 시간을 하지 못한 그런 이제 어머니로서의 어떤 미안함도 항상 자리를 하고 있죠. 네, 어찌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다른 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느라 우리 가족에 대해서 조금 좀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자녀들이 정말 어엿하게 든든하게 잘 자라서 또 이런 가족으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문가로서 또 교단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든든함 느끼고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평소에 어떤 마음 전하고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늘 자리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제가 더 성장하고 더 순숙된 이제 마음 공부인이 된다면 또 아이들도 이제 그에 뒤따르는 못지않은 그 또 원불교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또 그런 어떤 바람도 예. 또 좀 있게 되네요. 네, 그렇군요. 그 성타원님은 정말 원불교에서 초기부터 교당 생활을 하시고 또 공부하면서 원불교 상담 분야에 또 개척을 하셔서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타원님 여러 가지 그동안 취사해 오면서 참 내가 이런 부분은 참 잘 취사하길 잘했다. 내가 그때 판단을 참 잘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을 텐데 몇 네.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게요. 모두가 어떤 우연이든 필연이든 좋은 계기를 잘 타고 오늘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관님 전에 우선 감사를 이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홍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어쨌든 그 초기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을 때 물교 문을 두드리고 시작을 흔쾌히 할 수 있었던 그때 이제 어린 그 여린 마음의 그 내용이 저는 아직도 가장 큰 선택의 어떤 갈림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 교당에 이제 출장법회를 함께 보겠다고 이제 어머니와 또 승타운 그 향타운인가 또 남편과 함께 시작해보자고 결정한 일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은 그렇게 출장법회로 시작했던 잠실교당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전을 했고 또 많은 교도님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잠실교당 자랑 좀 해주세요. 잠실교당이요? 네, 잠실교당은 뭐 그동안 또 여러 스승님들이 이제 그 참 애써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교당으로 발전시켜 주신 이제 당연히 우리 스승님들이 그 헌신과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제 그렇게 된 덕분에 저희는 지금 번듯하게 대로변에 있는 그런 이제 4층 건물 네. 또 지하까지 하면 5층 그런 건물이 크게 이제 외연적으로는 생기고 또 9호선이 앞에 있어서
또 교통도 이제 편리하군요. 앞으로 네, 이제 저희가 교구로 갈 때나 뭐 수태사 기념관을 갈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역이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더 조성되고 있어서 지금도 많은 30, 40대 그 자녀들이 지금 연계돼서 지금 찾아들고 있는 네. 이제 이런 것이 저희 입지적으로는 아주 큰 좋은 조건이 되고 또 그 안에 교우님들도 마음을 합쳐서 새 교무님이 열심히 또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네, 무엇보다 저희 또 익산 또 회장님 정말 지구정성으로 교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죠. 네. 뭔가 좀 특색 있는 그런 활동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교당은 봉공의 활동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화봉공으로 이제 정타원님이 봉공회장을 하시면서 정말 서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쨌든 지금 둥근마음 상담소가 임시로라도 잠실교당에 와서 3040 그 세대들을 위한 어떤 가족 그 교화 프로그램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교당이 저희가 상당히 대법당이 크고 웅장하고 좋습니다. 누구든지 예. 오면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요새 중창단이 열심히 예. 연습하고 또 발표도 하고 해서 중창단의 어떤 활약도 지금 기대가 되고요. 네. 가족운동회를 지금 3년차 3040이 함께하는 가족운동회로 점차 지금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교무님이 열심히 이제 거기에 네. 또 주력하고 있죠. 네. 사실 가족이 이렇게 만나는 일이 물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식사를 함께 하기도 좀 어려울 때가 많고 뭔가 네. 가족 간에 끈끈한 정을 이어주고 그것이 또 법으로 연결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 가족 운동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교당 활동들이 좀 터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3040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네. 여러 가지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동안 이제 기존 그 세대 우리 교도들은 꾸준히 이제 교당을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게 우리 교단적으로도 다 숙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 교당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무님이 많이 애쓰신 결과 가족 그 운동회가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고 하니까 아빠가 같이 뛰고 또 그 부분으로 그 어린이 법회에 부모 모시기도 있고 또 가족 사진 전시도 있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차 지금 늘고 있어서 네. 네, 저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우리 성타원님 손자녀들도 네, 정말 나오고 열심히 있습니다. 축구도 하고 네. 예. 정말 활기찬 그리고 특히나 또 중창단이 또 네.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매주 법회 때면 좀 화기로운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선택의 갈림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 하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고 또 교화 현장에서도 뭐 많이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늘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렇게 막막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사실은 이제 그게 제 마음 공부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 부분이 30대까지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40대까지도 어떤 취사를 할 때에 이것이 과연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될 때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제 우리 그 취사가 굉장히 작업 취사가 상당히 이제 마음 공부의 수행의 꽃인데 그런 과정을 전 40대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훈련을 이제 제가 대조를 하면서 가졌던 표준은 이 일이 정말 공사에 정의로운 일인지 또 가치로운 일인지 이제 이 표준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어졌고요. 특히 네. 위센타를 8년간 이제 운영하는데 거의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엄청 긴장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네, 그럴 때 저는 돌아보니까 그게 제 마음 공부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정의롭고 공익에 맞는 것인지 또 그것이 가치로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반복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어느 순간 좀 훅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그렇군요. 어떤 기쁨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예. 물론 잘 안 돼서 후회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숙제죠. 예, 그렇군요. 정말 긴 시간, 소중한 시간 성타원이가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바람도 전해주시고요. 네, 이제는 조금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또 수의단원이 되어서 법수이다 네, 큰 역할을 그래서 하셔야죠. 또 아직 제가 할 일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뭐 상담 쪽뿐이 아니라 여러 교화 단체도 있고 또 교도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관심과 어떤 그 손길은 제가 하려고 노력을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상담 방면으로는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 시대라고 그러고 이제 마음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니 우리 원마음 상담이 좀 더 이론이 이제 체계화되도록 네.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시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함께 출연하셔서 특히 또 원음 방송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원음 방송 시청자분들께 네. 마지막 인사 나눠주시죠. 네, 와서 막상 이렇게 방송을 이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에게 오히려 제 인생사를 정리하는 어떤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 방송의 기능이 사실은 이제 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 교화 활동의 내용들을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우님과 함께 나누면서 방송이 된다는 것이 이 방송 자체가 교화의 하나의 중요한 통로구나. 이걸 또 새삼 이제 느끼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제 직원들 또 우리 교우님도 비롯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작은 단체 제가 하나 꾸려가는데도 그런데 이 거대한 방송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시는 사장님도 그러시고 PD님들 많은 교우님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뵈면 그 역사를 알겠는데 앞으로도 큰 공사 해주시고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원음 방송에 큰 관심 함께 해주시고요. 또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뜻처럼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자력을 얻지 못한 우리의 마음 세계는 더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의 힘을 갖추고 또 주변 이웃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불교 교법 정신을 담은 상담으로 이웃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잠실교당 성타원 정조련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